예, 반갑습니다. 김영준입니다. 네, 치과 상담 스킬업 책, 계속해서 이제 리뷰 클립을 이제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파트 1의 이제 두 번째, 환자와 긍정적 관계를 만들려면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첫 시간에 어떤 세일즈의 어떤 중요성, 포지션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책 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치과 상담의 목적은 결국 세일즈다. 아무리 이걸 포장해도 그게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대전제를 깔았어요. 결국 이제 치과에서 어떻게 환자분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세일즈를 할 건가. 그게 이제 이 책의 어떤 목표이기도 한데, 먼저 이제 2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세일즈에 대해서 일단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스터디 하실 때 되게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게, 그냥 영상을 보시지 마시고 책을 한번 정독을 하시고 영상을 같이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이 굉장히 읽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까지도 아니고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큰 게 이제 개념적 차이가, 우리가 세일즈하고 바이잉의 어떤 차이를 좀 구분을 짓자는 거죠. 우리가 편의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샌드위치를 사러 갑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를 살 때 요즘 편의점 가면 샌드위치 맛있는 거 많잖아요. 햄, 에그 이런 거. 저도 가면은 편의점 가면 가끔씩 신제품 나왔나 이런 거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 샌드위치를 구매를 할 때 그 알바생이 누구인지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사장님인지 알바인지 심지어 성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나는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를 고르고 비용을 지불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 행위를 우리가 바이잉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세일즈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라는 거는 이 어떤 판매 과정에 일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이 관여가 되는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물건 선택을 하는데 제3자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내가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그 샌드위치를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편의점에 계신 사장님이 요즘 새로 나온 되게 반응 좋은데 한번 여기 베이컨 샌드위치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게 가격은 몇백 원 더 있어도 많이 찾으셔가지고 조금 반응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몇백 원을 더 주고 또 샌드위치를 집는 순간, 그때는 그 사장님이 뭐죠? 세일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하면 구매자가 어떤 물건이든 서비스든 구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상담실장은 당연히 우리 치과의 어떤 진료라든지 진료의 어떤 범위, 그 다음에 다른 치과의 경쟁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일즈맨십을 가진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없으면 그냥 요즘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냥 요즘은 A few moments later. 햄버거집 이런 데 가도 키오스크가 그냥 제품 주문하고 계산 다 하잖아요. 치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크라운 얼마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충분히 상담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세일즈가 필요하다. 27페이지에 보면 근데 세일즈의 되게 비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눈길에 차를 몰다가 차가 미끌려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반 회전을 해가지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룸하고 이런 쪽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는데, 차는 엔진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비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걸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차가 되게 정상적인 이게 될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해서 쓰니 차라리 그냥 새 차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폐차를 해버리고 차를 사죠. 보통 남자들은 차를 살 때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옵션 넣었다 뺐다 하고 또 여러 차종 중에 비교하고,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남자들은.
왜냐면 모든 차들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차가 없습니다. 실내 공간도 넓고 쾌적하고 주행 안정성도 있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은 싸고 연비도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몇 가지를 얻는 대신에 몇 가지를 포기하는 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차를 이제 골랐고 이게 뭐 사실은 뭐 큰 관계는 없겠지만 당시에 제가 되게 사고 싶었던 차는 그 K5였어요. K5. 왜냐면 그 K5 특유의 그 흰색 바디에 위에 이렇게 검정색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정확한 게는 흰색이 아니라 그 진주색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군데만 보기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딴 데 갔죠. 그래서 이제 원래 K5가 기아차라 가지고 거기 가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비슷한 급이 이제 소나타가 있죠. 그래서 소나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자동차 가서 SM5 이렇게 딱 봤는데 일단 저는 뭐 현대차를 그렇게 썩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고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이렇게 봤는데 제일 못생긴 차가 삼성 SM5였어요. 근데 차를 결국 SM5를 샀어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업 담당자가 굉장히 진짜 열정적이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예뻐라 하고 좋아했던 차 답을 정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고 그래 뭐 어차피 뭐 차 다 거기서 거기지. 근데 기아이면 이 사람한테 좀 하나 팔아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SM5를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물론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올렸지만 모양이 상당히 예쁘지 않았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미 사버린 거죠. 그러면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관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어떤 설득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품이 압도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성이 되게 영향을 크게 준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친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친한 친구다 이러면은 정말 관계성이 엄청난 거고 일반 지인이라도 충분히 그런 관계성 때문에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치과도 마찬가지로 어디 치과 원장님이 뭐 되게 잘한다 유명하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원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친구의 남편이다 혹은 여기 실장님이 우리 아파트에 있는 누구의 딸이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관계성에 의해서 나한테 좀 더 신경을 잘 써줄 거야 어떨 거야 그런 호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이런 호감, 관계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경을 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지식이 많고 뭘 기술이 좋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법 없습니다. 굉장한 대착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계성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세일즈맨들은 의도적으로 관계성을 만들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 좋아하고 관계를 잘 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프로 세일즈맨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계성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는 공통점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상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하다. 고향이 비슷하다. 학교가 똑같네. 직종이 비슷하네. 동네가 같네. 성별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은 참 웃기게도 그 자기랑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편안함을 느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연구 결과에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즈맨들 중에서는 일부러 그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이제 그 고객의 차를 이제 차 타고 오잖아요, 고객이. 그러면 이제 그 차를 살펴보고 그 차 안에 실려 있는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보면은 낚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골프채를 보면 저도 이제 골프
몇 타 정도 친다. 사장님도 골프 좀 치시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계성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상담하실 때 자기랑 환자가 상담하는 걸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녹음을 하라는 게 내용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말을 많이 하도록 시키는지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지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면 사실은 상담 실장으로서는 굉장히 자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하거든요.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요, 기술적으로 환자가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요. 끄덕끄덕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가 어때요?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설득도 잘 당하고. 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건데 끄덕끄덕 그럼 하시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감을 얻는 굉장히 관계성을 좋게 하는 법 세 번째 31페이지에 나오죠. 칭찬을 하라는 겁니다. 참 특이하게도 칭찬을 하면 호감을 느껴요, 사람들은. 근데 칭찬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환자분이 이렇게 충치가 있고 또 처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입안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충치가 좀 있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 나이에 비해서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칭찬을 해드립니다. 그냥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연배 이 정도면은 평균보다는 훨씬 관리를 잘 하시고 계세요.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칭찬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환자분도 좀 덜 무안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상담 동의율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번 클립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난번에 세일즈의 어떤 마음가짐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세일즈의 어떤 정의, 사람이 개입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는 거고 설득을 하는 데는 바로 관계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고객분들과 관계성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클립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